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사회 보실 때는 멀리서도 향기가 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니 오늘은 향기가 안 나나 보죠? 우리 구미에서 오신 분, 오늘 구미에서 오셨죠? 앞으로 1년 동안 마스터반에 나오실 겁니다. 구미에서. 네. 잘 하시는데 뭐 못한다고 자꾸 빼시는데 힘찬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8개월 동안 유튜브로 저를 보시다가 지난주에 처음 오셨어요. 그 8개월 동안 유튜브로 보시다가 실제로 향기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생동감 있고 좋으세요. 좋습니까? 네. 좋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50번째 향기 노트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로 읽으시면 돼요. 네모로. 시작. 더 큰 실패를 막고 싶다면 과감하게 네모하라. 네, 네모하라.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뉴욕과 파리 간에 시차라는 게 있죠. 다른 나라하고 시차라는 게 있는데 시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새벽 4시면 파리는 아침 10시인 거죠. 시차가 6시간이 나니까. 그러니까 뉴욕이 더 빠른 거죠. 그 시차가 8시간 납니다. 6시간 납니다. 근데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7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3시간 4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비행기 이름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라고 하죠. 이 콩코드 여객기가 왜 대단해요? 초음속 여객기기,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초음속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속 아시죠, 여러분? 음속이 얼마예요? 340. 초당 340m잖아요. 이 초당 340m보다 빠르면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초당 340m보다 느리면 하음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속으로 난다는 말은 소리보다 더 빨리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같은 거 치고 나면 천둥 소리가 조금 이따 들리죠. 그리고 번쩍하고 2초 뒤에 소리가 들리면 그 번개가 680m에서 쳤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데 음속보다 얘가 더 빠른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45분만 하면 도착할 수 있죠. 그래서 한때 1999년에 2000년이 밝아오기 전에 밀레니엄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콩코드에서 홍보를 하면서. 이 콩코드를 타면 새로운 밀레니엄을 두 나라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왜냐면 7시간 걸리면은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6시간 시차가 나니까. 근데 이걸 타고 가면 여기서 밀레니엄 파티하고 저기 가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하고 파리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뭐 과거로 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콩코드 여객기를 왜 개발했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주 산업을 이끌었던 나라는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 네. 아재 개그인가요?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막 우주 산업을 막 주도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막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최초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든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객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산업은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정부 차원에서 손을 잡고 이 두 항공사가 있었죠. 에어프랑스라는 프랑스 비행기 회사하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라는 영국의 항공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가. 그리고 이 콩코드라는 여객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콩코드 1호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1962년도에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69년도니까 7년 정도 개발을 했죠. 개발비가 그 당시 돈으로 조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조 단위로. 그리고 어쨌든 콩코드 1호가 나왔어요. 29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험 비행하고 1년 뒤에 또 다른 콩코드가 나왔는데 얘가 속도가 마하 2의 속도를 내는 콩코드 여객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하 2 속도라고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면 300km죠.
300km잖아요. 그걸 마 2로 날면 한 7분 하면 갑니다. 그게 마 2의 속도입니다. 엄청나죠? 15분이면 서울 갔다 옵니다. 그게 마라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날 때 보면 이런 허연 뭐 안개 같은 게 보이십니까?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마 2로 나는 콩코드 여객기를 드디어 개발하게 된 거죠. 세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서로 막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선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생산도 안 했는데. 그럼 100여 개의 항공사에서 선주문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수익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콩코드 여객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영국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는 계속 이 여객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실제로 수익성을 계산해 보니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연비가 안 좋아요. 초음속으로 날려면. 그 연비가 안 좋으니까 20% 정도 연료비가 더 들죠. 그 다음에 좌석수가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 디자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여객기는 2, 300석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표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좀 편하면 괜찮은데 비행기 디자인이 좁다 보니까 좌석수도 적은 데다가 의자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표값은 비싼데 불편한 거예요. 빨리 간다는 거 외에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음속으로 바뀔 때 공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비행기가 날다가 음속으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하얀 연기 같은 게 발생하면서 굉음이 들립니다. 굉음. 근데 이 굉음이 만약에 저공비행을 해버리면 이 아파트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0년대가 돼가지고 5.1 파동이 일어납니다. 기름값이 막 치솟겠죠.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이 선주문했던 항공사들이 어떻게 해요? 속도 빠른 콩코드보다는 경제성을 더 중요시하겠다 하고 주문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콩코드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 도입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절대 포기 못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프랑스하고 영국입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 콩코드 여객기를 왜 개발했다고 했어요? 소련하고 미국이 우주산업을 이끌고 주도하니까 우리가 빨리 나는 비행기는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다. 자존심을 걸고 덤빈 사업이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자 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계속 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만선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자존심,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2000년 7월이 됐을 때 드골공항,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이륙하던 콩코드 여객기 한 대가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폭발했냐면 이게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하는데 앞에 출발한 보잉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여객기에서 흘러나온 그 철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콩코드가 밟아버렸어요. 그럼 타이어가 터졌어요. 타이어가 터지면서 엔진에 불이온이 붙어가지고 폭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파한 다음에 호텔로 돌진을 했죠. 이 여객기가. 그래서 호텔에서 근무하던 사람 4명도 사망을 하고. 전원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콩코드 여객기를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겠죠. 이게 여객기 결함이라기보다는 뭐 앞에서 흘린 그 쇳덩어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쇳덩어리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더라도 안 터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비행기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5개월 동안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2001년 뭐 몇 월 달까지 운행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7년 만에 모든 콩코드 여객기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도 27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콩코드 여객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콩코드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코드 오류.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이죠. 잘못된 결정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날 게 뻔하고 개발할 당시에도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걸 다 알면서도 뭐 때문에? 국가 자존심 때문에 실패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돈을 쳐들인 거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을 콩코드 오류라고 해요. 이런 비슷한 효과가 있죠. 그 콩코드 오류라는 말은 산업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콩코드 오류.
그런데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을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이 뭐예요? 땅 파고 묻는 거잖아요. 도박을 해보면 사람들이 돈을 잃죠. 그게 뭐예요? 돈을 땅에 묻는 거와 똑같죠. 계속 돈을 잃는데 그 도박을 포기합니까? 계속합니까? 계속해요. 왜 계속합니까? 매몰된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앞에 잃은 돈이 매몰 비용이에요. 돈을 잃었는데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그 도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똑같죠. 내가 투자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을 포기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주변에 뭐 식당이 많이 뭐 오픈했다가 문 닫다가 하는 걸 보는데 보통 보면 막 인테리어 하는데 몇 억씩 들인 식당에 보면 적자가 나도 계속 하는 경향이 있고 조그마한 한 10평도 안 되는 가게는 보면 자주 주인이 바뀌고 매몰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더 큰 실패를 막고 싶다면 과감하게 뭐하라? 그렇습니다. 포기하랍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현대 경영학, 우리가 말하는 경영학이라는 걸 만든 분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피터 드러커 이전에는 경영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그 경영학이라는 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에 대한 결정은 아주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여겨지다. 우리 골프 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칠 줄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퍼팅 연습 많이 하세요? 골프에서 여러분 골프 못 치시는 분들도 아시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퍼팅입니다. 퍼팅. 그런데 가장 연습을 안 하는 게 퍼팅입니다. 퍼팅은 몇 홀마다 하거든요. 18홀 다 퍼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퍼팅인데 퍼팅 연습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별로 할 필요도 없는 드라이버 연습만 죽자고 합니다. 드라이버는 오면 안 나면 되거든요. 멀리 보내려고 죽자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코어가 줄어들지를 않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엉뚱한 데 시간을 막 쏟는 거지. 포기할 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더 큰 실패를 막고 싶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몇 년쯤 됐지 싶어요. 제가 대리기사님 불러가 집에 오고 있는데 그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제가 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대리기사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잘 물어봅니다. 낮에는 뭐 하세요? 이런 거 잘 물어보는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했대요. 근데 사업을 보통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고 40평대 상가가 몇 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다 합해가지고 대충 들어봐도 한 10채 이상의 건물 빌딩이 있는 분이었어. 그만큼 사업을 크게 하고 잘 됐던 분이래요. 그런데 IMF 때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10채 있던 거 예를 들면 뭐 3채 팔고 3채 팔아도 안 되니까 5채 팔고 5채 팔아도 안 되니까 10채 다 팔고 10채 팔아도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있던 상가 건물 3채 있는 것도 한 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한 채 더 팔고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 하나로 남잖아. 그런데 그 건물 팔고 대출 받아가 결국 지금은 빚쟁이가 돼 있더라고. 뭐 때문에? 매몰 비용 때문에 이분이 그 사업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추가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내보내기 싫어서 그랬다는데 지금 그분이 굉장히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때 내가 아파트만 팔고 이 사업을 접었으면 지금 평생 돈 안 벌고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포기를 해가지고 도로 빚이 지금 몇 억이고 대리운전 해가지고 생활도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요? 콩코드 오류에 빠지신 거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뭐 매몰 비용 때문에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심리적으로 오늘 제 어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어록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비전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우리 흔히 뭐 자기계발 강의, 책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죠. 내가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 쳤잖아요. 회계사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회계사 되기를 포기했어. 그럼 실패한 거죠. 그 시험을 포기해버리면 회계사 되는 거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칠 거예요. 그럼 실패한 게 아니죠, 아직? 한 번 떨어진 거지 실패한 게 아니죠. 또 떨어졌어. 그럼 3년 또 쳐.
또 떨어졌어. 포기 안 했어. 실패한 게 아니죠. 계속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실패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포기입니다. 포기. 아까 콩코드 오류에서 왜 영국 정부하고 미국 프랑스 정부가 그 포기를 못했다고 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실패 인정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데 이것은 비전이 명확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사 공부를 5년 하면 확실하게 붙겠다는 신념, 확신이 있을 때는 포기하면 안 되죠. 5번이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죠. 왜? 붙을 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없이 이거 알면 이 시험 아니면 할 게 없다라고 회계사 시험을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뭐 변호사 시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10년 동안 그 시험만 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이 먹고 이제 갈 데도 없어요. 합격해도 갈 데도 없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런 현상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포기 안 하면 실패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명확한 비전이 없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콩고도로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림이죠. 그림. 선명한 그림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배경에 대나무를 깔아놨죠. 여러분 대나무를 그리는 사람은 대나무를 화전지에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대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릿속에 대나무가 없으면 붓으로 대나무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리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대나무를 붓으로 옮기는 역할밖에 안 하죠. 이 붓과 손은. 그런데 머릿속에 대나무 그림이 없으면 대나무를 절대로 그려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릿속에 모약하게 그려져 있는 이 대나무가 바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이 없이 뭘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려도 엉뚱한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이라는 건 어떠냐?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이런 단계에 오를 것이다라는 게 보이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대나무 그림이 없는데 대나무를 그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때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실패를 해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더 큰 실패를 막으려면 과감하게 포기하라. 그러니까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실패를 막으면 작은 실패는 뭐가 됩니까?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너무 크게 실패하면 일어서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대리기사님처럼.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명확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실패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번째 향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